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이 옥중서신에서는 이야기는 간단한 거죠. 하나로 뭉쳐라.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팔아가지고 자꾸 당신들 뺏지 다는데 빌미로 삼지 말라.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TK 출신들에게는 TK 출신으로 만약에 나 공천 안 주면은 나 자유 뭐 공화당으로 가겠다라든가, 뭐 한국 경제당 만들겠다라든가, 뭐 친박 신당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뜻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 연대는 오케이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만은 친박 신당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친박 연대하고 친박 신당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왜 친박 연대는 되고 친박 신당은 안 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때는 보수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게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지금 이명박 말하자면은 대통령 밑에서 뭐 친박 연대라든가 이거는 뭐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봤자 정말 하나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아래서는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수 통합인 거죠. 네. 자, 벤틀리님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결코 좌빨들 손에 망치게 할 수 없다. 진짜 벤틀리님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장경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는 아직도 자기네들 입에 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시장경제는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좌파 경제지 이게 어떻게 시장 경제입니까?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가 같이 저녁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도 45%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또 47%나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이 더 많긴 하지만은 47%라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9%였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는 지지할 거라고 보는데 30%가 말하자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지지율이 30% 아래로 좀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공고한 걸 보고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떤 소름이냐? 얘네들이 좌파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망쳐고 놨구나. 일하기 좋아하고 밤새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정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욕, 이거를 다 꺾어놓고 오염시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마구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47%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문재인이 망하더라도 나는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먹고 살겠다. 문재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거 케어하지 않겠다.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더 나보다 잘 사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냥 똑같이 못 살자. 즉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서 가겠다. 그리고 국가한테서 돈 받아먹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돈풀기, 문재인의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좌파 경제에 굉장히 오염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맹호부대님 오늘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리얼리언님, 네, 저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둘러보니 같은 한국말도 해석이 각각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중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반대의 급부를 받을 수도 있다. 반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건요, 큰 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인영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 서신에 대해서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다 이러면서 막 맹비난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오면 이렇게 하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인영이라든가 이런 민주당에서는요, 보수의 분열이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커다란 정치를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이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갈 곳을 잃은 사람이 누굽니까? 뭐 조원진이라든가 또는 홍문종이라든가 또는 한국경제장을 통해 가지고 TK에서 끝까지 배지를 달려고 했던 정종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홍문종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친박신당을 만들 때 메시지를 줄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약간 불길하긴 했습니다. 왜? 저는 홍문종을 잘 알기 때문에. 홍문종하고 굉장히 유영하고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십몇 년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홍문정이가 유영아를 아마 꼬드겼을 겁니다. 그리고 유영아가 뭐 BBK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 미국에 갔을 때라든가 그 모든 돈을 사실은 홍문정이 됐어요. 그리고 홍문정이 일종의 물주 노릇을 그 친박 오리지널 사이에서 조금 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문정하고 이 유영아하고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저는 친박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운운할 때 이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좀 불길했습니다. 아마도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금 아마 슬쩍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고개를 돌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영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싸늘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더 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홍문종이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어줍지 않은 일을 했다 하면서 아예 대국민 사죄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유영한테 이랬겠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같은 데서 크게 봐야 된다.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옥중 서신으로 하나로 뭉쳐라.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맹호부대님도 제발 좀 뭉치라는 거다. 최성윤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 인정해야 된다. 악한 사람이라면 이런 판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판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세터673님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경거망동할까봐 걱정이다. 이제 경거망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다원님 외국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그렇죠. 근데 이 최고의 나라를 문재인 일당이 정말 130국에서 한국은 오지 말아라. 한국은 격리 대상이다. 그리고 90개국은 아예 그냥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경화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이 우한폐렴이 잦아들면은 입국 금지 풀릴 거라고. 참, 입국 금지가 뭐 관광객들 놀러 가는 게 입국 금지 걱정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출하고 수출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발이 묶인 거예요. 진짜 정말 한심합니다. 네. 최춘수님께서 이번에 마스크 살라고 줄 선 거 보니까 벌써 사회주의 공산권 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배급 경제. 문재인이 배급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보수들도 그렇고 통합당에서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세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문재인의 무능, 문재인의 배급 경제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네, 실시간 시청자 300명 돌파했어요. 지금 424분입니다. 엄지척도 실시간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맹어 부대님께서 스윗드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오드리 햇번님 자유경제시장을 망쳤어요. 네, 요연님 지지율 47%가 말이 되나요? 조선족 대깨면들의 차이나 게이트. 제가 웬만하면은 무슨
정말 팩트뉴스 여기에만 눈길을 돌리는데 차이나 게이트 처음에 저도 이게 사실일까 하다가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두 꼭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번 저희 안방TV 여옥대첩에서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지율 40%, 저도 47% 믿지 않습니다. 요연님 멤버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리얼리언님께서도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외국인 식별 없이 전화 여론조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리얼미터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외국인 전화 이런 거 전혀, 그리고 식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나이하고 성별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일종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그룹이 있죠. 자기네들이 전화 돌리는 기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5%에서 10%는 우리가 깎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정숙이 아우님, 유아인 마스크 쓰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집회에 신나게 외치던 너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정말. 네, 딸기파파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여옥대첩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딸기파파님이 멤버 돼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파파님이 경제 일선에 계신 분인데 늘 고생하고 계시죠. 네, 고래님 이렇게 절제되고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 프레임을 씌워 힘 빠지게 만든 장본인으로부터 사과부터 하시는 게 저는 고래님 제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뭐 친박신당 이 자유공화당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뭐라고 막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우한폐렴 막는 걸로 교단도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봉토리님께서 이번 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나라당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보세요, 여러분. 드루킹이라든가 지금 차이나 게이트라든가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개표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를 삼고 늘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배영호님 보수 단합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보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글쎄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 탄핵파에 대해서 무슨 응징을 하고 저는 그럴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유능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덕목 유능함입니다. 자, 맹호부대님, 네, 다들 여인아르님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석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옥중서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몇 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딱, 보수는 하나로 무조건 뭉쳐야 된다. 두 번째, TK에 말하자면은 나 공천 안 주면은 어느 당으로 간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얘기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박근혜 팔이 하지 말아라. 그냥 통합당의 공천에 대해서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공화당에서 공천 지분을 달라, 공천을 과정을 스톱해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 벌써 3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천이 29%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0% 정도. 그래서 공천 작업에 지금 자유공화당이 거기서 온 분이라든가 또는 이 태극기 부대 이 모든 분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당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당에서 무조건 통합당 출신이라든가 새로운 보수당 또 내지는 뭐 전진당 뭐 이현주 뭐 이런 사람 공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로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내려놨다. 이런 사람들의 저는 승리가 이번 우리 보수 승리하고 그대로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보수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수 승리 또 통합당이 일당 될 거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무현 때보다도요 온갖 말하자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사악함의 극치에 이르른 문재인 일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돈, 권력, 조직, 문화 권력 다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눈을 그냥 부릅뜨고서 이번 총선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저기 그 민주당이 한 190석 이 정도 할 거다. 그리고 통합당이 뭐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뭐 100 말하자면은 50석 할 거다. 뭐 이런 그 여론조사를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한 말하자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정치평론가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일당이 그래도 한 180석 뭐 내지는 150에서 180석을 말하자면은 이 통합당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제2당이 예를 들어서 10석이라든가 뭐 이 정도 뺄 정도로 민주당이 하지 않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보고 그 여론 분석 전문가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도라든가 또는 좌파들 여기에서 문재인의 배급 경제, 문재인의 세금으로 그냥 완전히 매수를 하는 매표를 하는 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예측을 하냐면 지금 우한폐렴이 4월 15일쯤 돼갖고 약간 잦아들 때 그럴 때 이제 이 문재인 쪽에서 캠페인을 어마무시하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때야말로 경제적으로 너무 무섭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한 달 벌어갖고 한 달 사는 사람들이 지금 벼랑 끝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1조, 7조 원의 추경을 마구마구 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무조건 문재인한테, 민주당한테 투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여옥대첩 구독 많은 분들에게 권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막 쑥스럽고 막 이런데 이걸 통해 갖고 이 모차르트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보고 멤버십을 왜 2단계만 했느냐. 정말 아직도 이렇게 프로답지 않다. 이러면서 저를 야단치 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제가 최소한의 경비로 여러분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방송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갖고 방송의 어떤 폭발력이라든가 또는 방송의 이 영향력을 더 증진시킬 수가 있겠느냐. 좀 더 많은 이 재원이라든가 또는 플랫폼을 갖고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저를 막 좀 야단도 치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그렇지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 멤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장미님께서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다들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시장에 가보면은 지금 마스크 타려는 사람만큼 그렇게 줄이 그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그렇게 세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선거라는 거 녹록지 않다. 그리고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물론 지금 나온 것도 전 다행이라고는 봅니다만 약간 한 일주일만 뒤에 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 얘네들이 너무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카드를 더 빨리 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돈 쓰기, 돈 풀기 여기에 아주 맹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요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